복을 있는 그대에게 복진을 위한 시와 노래 99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이오보라입니다. 복신호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복지인 한 분 한 분을 떠올려가면서 그분을 위한 시와 노래로 이야기를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복신호는 강원남 복진을 위한 시와 노래입니다. 강원남 선생님은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오랜 기간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경험도 있으시고요. 현재는 웰다잉 플래너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벤처 사회복지사입니다. 웰다잉 하면 좀 낯선 단어이실 텐데요. 죽음복지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에서는 죽음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와 담론들을 공부 실천 교육하고요. 더불어 올바른 생사관의 구축과 죽음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완성하며 누구나 소외된 죽음에서 밝은 죽음으로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웰다잉 연구소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강원남 소장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국의 수많은 기관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강원남 복지인 강원남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강원남 선생님을 전화 인터뷰로 연결해서 강원남 선생님께 직접 웰다잉 연구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원남 선생님, 홍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네.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그냥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제가 요즘 최근에 네. 복신호라고 네, 네. 복지인을 위한 시와 노래 네, 네. 요거를 유튜브 콘텐츠로 올리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강원남 선생님 복을 인터뷰해서 강원남 선생님을 위한 시와 노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예, 오늘의 복지인은 강원남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뭐 제가 예,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강원남 선생님의 인터뷰가 있으면 네, 네. 이 컨텐츠가 조금 더 풍성할 것 같고 또 웰다잉 연구소나 강원남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이 컨텐츠를 통해서 또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인터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우선 본인 소개하고 네. 예, 웰다잉 연구소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의 웰다잉 플래너 강원남이라고 하고요. 예, 예. 네. 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잘 죽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네. 같이 생각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원래는 노인복지관에서 네. 사회복지사로 이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좀 낯설긴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웰다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긴 한데, 그 네. 웰다잉 플래너로 전환하신 계기, 직업을 바꾸신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 원래는 대학교 때 사회복지 전공하면서요. 네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2005년, 4년부터. 아, 죽음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첫 번째는 제가 죽는 게 무서웠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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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군요. 예, 조금 예. 어떻게 하면 좀 잘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게 되면서 예. 실제로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이나 이런 것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봐서 네네. 그 경험들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웰다잉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그 웰다잉 연구소를 이제 사회복지사에서 네, 웰다잉 연구소, 그다음에 웰다잉 플래너로 이게 네, 전환하실 때 처음 네. 시작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죽는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좀 그리고 기피하는 주제이잖아요. 네, 예, 네, 예. 좀 말하는 것도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좀 그런 경향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사회복지 분야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네. 장애인 복지도 있고 노인 복지도 있고 청소년 복지도 있는데 예. 왜 죽음에 관한 복지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죽음에 관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뭐 자살이나 고독사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나 유가족들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네네. 왜 죽음에 대한 복지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죽음 복지에 대한 영역을 사회복지사로 실천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예. 하면서 뭐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네네네. 뭐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만큼의 수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항상 네, 맞습니다. 불안정한 직업이긴 한데 예, 힘들 때마다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임종을 앞두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였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삶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죽음을 통해서 예, 삶을.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하는 일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생각하고 네.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진짜 초심을 되새기는 네, 그런 말씀들이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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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시면서 또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네, 보람되었던 일, 네, 네. 또 좀 나한테 큰 자극이 되었던 일, 네, 네. 이런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특강을 가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예, 예. 이 죽음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예, 예.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젊은 친구들이 죽음에 대해서 삶을 돌이켜보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가슴 뛰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 막 그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청년 자살률도 높은데, 네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또 뭐 어르신들도 뭐 실제로는 뭐 아픈 뭐 자제분들이나 가족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본인의 죽음에 그렇죠. 대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 계신데 예, 이제 막상 또 그렇게 떠나시는 뭐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돌아가셔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럴 때마다 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요. 근데 음, 어쨌든 그래도 그 가족분들이 제 수업을 들음으로써 네네. 가족들을 조금 편하게 보내줄 수 있었다. 어,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 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네, 향후 웰다잉 연구소가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네.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해왔던 거 그대로 그냥 네네네. 이제 잘 버텨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상황들이 프리랜서 선생님들이나 예, 예. 분들이 좀 많이 힘드셔서 저도 예. 조금 부침을 겪는 그런 시기도 한데 예, 예. 최근의 계획은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큼만 하자. 네. 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함께 예, 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에 또 만나뵐 기회 있으면 네네. 그때는 목소리 말고 이제 실물을 좀 보면서 네. 그렇게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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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남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며 낙숫물처럼 조금씩 꾸준히 죽음 복지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강원남 소장님을 위해서 박노해 시인의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꽃이 피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별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꽃도 별도 사람도 세력도 하루아침에 떠오르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뿐.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세상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조금씩 조금씩 변함없이 변해간다. 네, 박노해 시인의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남 소장님 처음 연구소 시작하고 한 해 연봉이 30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정진하고 성찰하고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강의를 다니면서 지금은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되셨죠. 또 대한민국 1호 웰다잉 플래너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도 하셨습니다. 강원남 선생님 보면서 낙숫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단한 바위마저 깨트리는 낙숫물 있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존경심마저 들곤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강원남 선생님은 얼마 전에 책도 출판했는데요. 제목은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책에서는 강원남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에 대한 여러 담론이 담겨 있는데요. 인문학적 관점을 기르기 위한 필독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인데 우리들은 조금 기피했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색해보고 또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조명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 강원남 선생님 고맙습니다. 강원남 선생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 곡 오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곡은 에릭 클립튼의 Tears in Heaven 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세계 3대 기타리스트로 불리죠. 에릭 클립튼의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곡인데요. 에릭 클립튼은 아들 코너가 사고 직전에 자신에게 남긴 사랑한다는 한 문장의 편지에 답장하는 의미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와 강원남 선생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에서는 고독사나 자살뿐만 아니라 죽음의 여러 측면에 접근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계신 강원남 선생님 응원하면서 늘 지지한다는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을 있는 그대에게 복신호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이오 보라였고요.
네, 반가웠습니다. 안녕.